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030년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 4개 시도 단체장들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최지 선정 시점을 앞당긴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승인을 내주지 않은 정부에 대한 원망을 표시했는데요. 이런 것들과 별개로 충청권의 늑장 준비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청권은 분산 개최를 통해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보다 1조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해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4개 시도가 업무 협약을 맺고 대회 유치에 공식적으로 나선 지 1년 동안 전담 준비팀은 꾸려지지 않았고 준비 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으며 정부에게 구체적 계획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유치의향서 마감을 고작 9일 앞두고 정부의 승인을 요구했지만 국제 이벤트에 대한 정부 심사가 이 기간 안에 이뤄진다는 건 애초에 무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4개 시도 단체장들의 사과문에는 정부를 탓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유치 실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인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부족 때문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치권의 책임론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10대 공약 중 하나였지만 공약 발표 시점인 지난 5일만 해도 물리적으로 정부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건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2030년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것에 충북이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공약 제시합니다. 한편 충청권은 이번 실패를 거름삼아 203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부지 확정이 다음 달 7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남 등 경쟁 지역의 대규모 서명 운동에 맞서 충북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도민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사업비만 1조 원, 대한민국과 충북의 미래 산업을 견인할 방사광 가속기가 청주 우창에 구축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이 이어집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용의 안정과 충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똘똘 뭉쳐서 한번 이뤄냅시다. 기업체와 직능단체들도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사광 가습기 유치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 한 곳 한 곳이 모두 홍보 대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보다 타 지역 또 다른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 더 심화적으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10만여 명의 도민들이 방사광 가습기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증평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의 서명운동과 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2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수적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정부 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공정하게 결정돼야 된다는. 또 충북 경제인협의회와 충청권 상공회의소, 도내 과학기술인들도 방사광 가습기 유치 결의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호남에 맞선 충북 도민들의 유치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3월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날씨가 4월 들어 며칠 이상 저온이 나타나면서 과수농가 냉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소비 부진에 시달려온 농가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안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보은군의 한 사과 농가. 이맘때면 가지마다 만발해야 할 사과꽃이 올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꽃망울을 갈라보니 암술꽃대가 냉해를 입어 검게 말라버렸습니다. 예년에는 그 중심화만 죽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 4번과까지 나가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 과일을. 꽃이 활짝 피지 않아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열매가 맺혀도 제대로 크기 힘든 겁니다. 충북도 내 냉해 피해 규모는 약 2,500농가 1,900여 헥타르로 피해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과수별 냉해 규모를 보면 사과가 1,325.5헥타르로 가장 많고 복숭아와 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수 농가뿐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등 밭작물 재배 농가에도 냉해가 속출했습니다. 3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높았기 때문에 봄꽃이 예년보다 8일 일찍 개화 만개했습니다. 4월 5, 6일에는 강한 꽃샘 추위로 늦서리와 얼음이 얼면서 냉해 피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는 과실이 안정적으로 맺힐 수 있도록 사후 재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온 피해를 입은 가원의 경우에는 인공수분을 추가로 실시하고 상품성이 낮은 가해를 따내주는 저가 작업을 최대한 늦게 실시해서 가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5월과 6월 본격적인 과실 착과 시기가 되면 냉해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해 농가별 맞춤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폐기물 소각장의 허가 여부를 놓고 3년 동안 벌인 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건강을 우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청주시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부기면에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A업체에 대해 2년 전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업체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소각장이 많은 청주에 또 허가를 내주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청주시의 건축 불허 이유였습니다. 업체 측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우려로 인한 건축 불허가 처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면적 0.88%에 불과한 청주시의 소각 처리 용량이 전국의 19%나 되는 것은 청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예고된 청주시와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청주시가 모든 재량권을 동원해 소각시설 증설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문을 분석을 해서 어떤 그 논리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소송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폐기물 업체들과 7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소각장만 3건이나 돼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직원 월급은 주지 않고 되레 회사 일에 직원들의 사비를 쓰게 했다는 보도를 그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로 인해 몇몇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임원급으로 입사한 이몽규 씨는 입사 이후 밥값과 술값을 모두 본인이 떠안았습니다. 곧 정산해준다는 대표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임 씨는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이렇게 임 씨가 지출한 비용과 빌려준 돈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임 씨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저보고 1,000만 원을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쓸 때가 있다. 그 식대라든지 술 먹는 거라든지 이런 비용을 우선 다 네가 먼저 결제를 해. 회사 대표의 상습 폭행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회의 때마다 목검으로 겁을 주는 일이 빈번했고 몇몇 직원들은 김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목검을 휘두르면서 그것밖에 못하냐 하면서 상스러운 욕을 많이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거를 들고서 수행비서를 한 2회 정도 종아리를 가격을 했고요.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식대를 지불한 것은 합의하에 이뤄진 부분이고 목검은 수련용으로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임직원들이 회사 대표인 김 회장을 고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면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장애 학생들은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충북특수교육원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실시간 쌍방향 진로 수업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린넨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전이삭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이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세탁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운동화 끈 매는 법을 알려주자 학생들은 직접 자신이 묶은 운동화 사진을 올립니다. 옆방에서는 바리스타 원격 수업이 한창입니다. 원두 커피를 내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버튼을 누르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이고 있죠?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선생님과 대화를 하며 바리스타란 직업의 세계를 배웁니다. 충북특수교육원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진로체험 원격 수업.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수준에 맞춰 9가지 직업 체험을 ABC 코스로 구성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지적장애 3급인 예건이도 집에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원에서 미리 보내준 진로체험 꾸러미 속 재료들로 드립커피도 만들어보고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보내 선생님께 자랑도 해봅니다. 커피향을 맡으면서 직접 미병에 보니까 바리스타들이 어떤 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는 못 가지만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충북특수교육원은 앞으로도 원거리나 장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쌍방향 원격 수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특수아이들 같은 경우에 장애나 아니면 원거리 수업을 하러 오기가 힘든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이제 온라인 수업 모형이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그 진로 체험의 하나의 수업 모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원격 진로 교육이 특수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7조 1,989억 원, 영업이익 8,003억 원을 올려 전분기 대비 각각 4%와 2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사업장이 주력인 낸드 플래시의 경우 서버용 SSD 수요가 늘면서 출하량과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도청 집무실에서 한원석 충북대 병원장과 강석원 모태한 여성병원장에게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은 민선 7기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병원급 이상 산부인과에 장애 편의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병원에는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동식 검진대와 전동식 분만실, 전동 침대 등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이 설치됩니다. 충북에서 첫 모내기가 음성군 감곡면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모내기 품종은 조생종인 월광미로 8월 말 수확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평년보다 일주일 늦게 모를 심었고 다음 달 말까지 본격적인 모내기가 이루어집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박종희 총재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홀몸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4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2만 개를 충청북도를 통해 충북 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나눔을 실천하는 도민들의 훈훈한 마음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까지 기온이 낮아 쌀쌀하며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으며 충북 북부 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주 4도, 충주 1도, 제천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천 15도, 청주, 충주 17도, 영동 18도 등 15도에서 18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까지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점차 더 오를 전망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